3. 정인격. 정인격은 월지가 정인이거나 월지의 지장간 중 정인이 투관된 것이다. 정인격은 부모의 은혜와 재물을 받고 학문과 예능에 능하며 온화하고 점잖은 성품을 가진 격국을 말한다. 하지만 정인격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며 대인관계에서 고독을 느낄 수 있다. 정인격은 정관이 있으면 귀격이 되고 재운이나 세운에는 인수를 파괴당함으로 불리하다. 정인격은 의식주의 안정을 의미하며 자기 완결성과 자기 만족성을 추구한다. 정인격은 부모님의 도움과 재산을 상속받고 학업과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침착하고 공손한 성격을 갖춘 사람이다. 만일 격이 좋은 사주가 여럿 있는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면 인수가 많은 사주를 제일로 친다. 주는 일생에 병이 적고 음식을 잘 먹는다. 혹시 재가 많아 왕성하면 반드시 막히는 일이 많다. 인수격은 인수가 사절지로 행하는 울로를 가장 꺼린다. 인수는 월이나 시에 있는 것이 묘한데 월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인수격은 사주 팔자에서 월지에 인수가 있거나 인수가 용신의 기능을 할 때를 의미한다. 인수격은 건강과 학문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재성을 꺼린다. 인수격은 형충을 하면 좋지 않고 관인양전과 상생하면 좋다. 인수격은 대운이 재운으로 바뀌면 흉하고 12운성은 사절지에 대운이 오면 직장을 잃거나 사망할 수 있다. 정인격이 좋아하는 것. 인수, 생화. 정관생인, 생인은 사주에서 정관과 인이 만나는 구석이다. 정관은 일간을 통제하는 십성이고 인은 일간을 생해주고 도와주는 십성이다. 정관생인은 정관이 인으로부터 활력을 얻어서 더 강력해지는 조합이다. 정관생인은 법과 질서를 중시하고 책임감이 높으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을 가진다. 정관생인은 관직이나 법률과 연관된 분야에서 잘 활약할 수 있다. 정관생인은 형제와 부부운이 좋고 자식운도 좋다. 정관생인은 재운이나 12운성은 사절지에 대운이 들어오면 흉하다. 재관상생이란 재성 이관성에게 생기를 주는 것을 재관상생이라고 한다. 재성은 재물과 부를, 관성은 지위와 명성을 의미한다. 재관상생은 부귀와 명예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재관상생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월상정인은 정인, 이 월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인은 인성의 일종으로 인성은 명신이라는 사주의 주인공을 보조하는 별이다. 월상정인은 명신이 정인으로부터 생기를 얻어서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월상정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성품이 우아하고 현명하고 예술이나 학문에 재능이 뛰어나다. 정인격에 꺼리는 것. 재기, 왕성. 담재괴인이란 재물과 이성에 사로잡혀서 인성과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주에서 재성은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인성은내가 생을 받는 것이다. 담재괴인은 재성에 집착하면서 인성을 무시하는 상황을 뜻한다. 담재괴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재물이나 이성에 대해 탐욕이 많고 성품이 타락하고 명예나 지위가 붕괴될 수 있다. 명조제시, 무술, 경신, 계유. 경신, 명조를 살펴본다. 신왕하고 관성이 힘이 있는데 인수가 소통하니 관인양전으로 귀격이다. 여기서 관인양전이란 관성과 인성이 둘 다 훌륭한 상태를 의미한다. 관성은 권위나 지위를, 인성은 지식이나 도덕을 의미하는데 관인양전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공무원이나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률 전문가, 직업군에 잘 맞고 성공,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관인양전의 사주는 재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고 인성을 강화하여 관성을 도와주어야 한다. 네, 편인격. 편인을 도식이라 하는데 식신을 파괴하고 재신을 충하기 때문이다. 일명 탄함살이라고도 한다. 재를 용신으로 쓰거나 식신을 용신으로 쓸 때는
편인을 크게 꺼린다. 사주에 편인 기신과 식신이 신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박복하고 수명도 짧다. 칠살이 있어 식신이 제살하고 있는데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더욱 흉하다.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 마치 존경해야 할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과 같다. 매사 일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방해가 되니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본다. 재물을 모으다가 잃어버리는 일을 반복한다. 헛수고만 하고 매사 일이 지연되면서 성공하기 힘들다. 편인격이 좋아하는 것. 편제제압 편인, 이란 편제가 편인을 제압하는 사주 형태를 말한다. 편제는 일간 나, 이 극하는 오행으로 재물이나 연애 등을 대표한다. 편인은 일간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지위나 명예 등을 대표한다. 편제제압 편인의 사주는 편제가 편인을 순화시켜 명예를 얻을 수 있다. 편제제압 편인의 사주는 재물운과 연애운이 좋으며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비견설기 편인은 십신 중에서 비견과 편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나타낸다.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이지만 다른 지지를 가진 친구나 형제를 상징하고 편인은 나와 다른 오행이지만 같은 지지를 가진 부모나 부모, 선배 등을 상징한다. 비견은 편인을 설기해서 약하게 하고 편인은 비견을 합해서 친밀하게 하므로 비견설기 편인은 비견이 편인을 제압하는 상황이 된다. 비견설기 편인의 특성은 자신의 의사와 능력을 살리려는 성격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편인이 약해지면 부모나 친구 또는 선배의 도움이 없거나 적어지고 권위나 전통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비견과 편인이 합하면 관살이 사라지므로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기 힘들거나 권력과 법률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비견설기 편인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견설기 편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거나 예술, 예능, 출판,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친구 또는 선배의 조언을 받거나 권위나 전통에 대한 존중을 갖거나 관살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편인격에 꺼리는 것. 편인견식신핀이란 사주팔자에서 편인 이 식신을 만나는 경우를 말한다. 편인은 식신을 파괴하고 신을 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식tuk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식신을 망치고 재신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편인견식신은 재력과 능력이 높은 경우가 많으나 고집이 세고 자기만 생각할 수 있다. 편인견식신의 운명은 관심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돈에 집중하면 욕심이 커지고 학습에 열중하면 현명해지고 예능에 바치면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칠살생 편인이란 사주팔자에서 편인을 만드는 칠살은 편인에게 힘을 빼앗기고 편인은 칠살로부터 힘을 얻는다. 편인격은 칠살생 편인을 꺼린다. 칠살생 편인은 개성이 강하고 책임감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욕심과 자만이 과해지면 남과 갈등하거나 적대적이 될 수 있다. 칠살생 편인의 운명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다. 재능과 노력 열정을 올바르게 쓰면 성공과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실패와 고난을 겪을 수 있다. 명조제시 정미, 기해, 정묘, 명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토가 등령, 즉 월지가 자기 오행과 잘 맞으니 등령이면 용신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사주의 특징과 운명을 이해하기 쉽다. 등령은 아성과 인성으로 구분되고 각각 왕성과 상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기토가 등령하였지만 재물 자리에 있고 지지에서 해묘미목국을 구성하여 칠살이 태왕하여 강하다. 천간에 편인이 3개 있지만 사주의 강약은 중화에 가까운 신약사주이다. 편인이 많으니 식신이 오면 파극되어 깨져버림으로 안 좋다. 칠살의 힘을 인수로 이용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병오대운은 좋았지만
을사대운에서 칠사룬이고 계해년에 인수가 충국하여 깨졌으므로 죽었다. 명조제시 갑술년 병인월 갑술이 임신시 생 갑일간이 등령하고 비겁이 많아 신왕한데 병화식신은 좋다. 그러나 임수편인이 투출하여 식신을 파극하고 지지에서는 신금이 인목을 충한다. 신김은 칠살로 다시 편인을 도와 흉한 작용을 돕는다. 기사대운에 금의 장생지가 되고 경자년에 다시 칠살운이고 임수가 힘을 얻으니 겨울철 자시에 사망하였다. 제격제 정관격을 겸하면 제관격 관격, 제격의 식신 투출이면 제투식신 제특신, 편관격을 겸하면 제살격이라고 함. 5. 정제격 정제격, 정제란 나의 처제이다. 반드시 일간이 신왕하여야 내 것으로 취하여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신약하면 비록 처제가 많더라도 손에 넣을 수 없고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가 힘이 있어야 하지만 제가 많고 신약하면 안 된다. 만약 사주에 제가 많으면 일주가 신왕하여야 비로소 제로 논할 수 있다. 사주가 신약하면 제도 살로 변한다. 제가 많은데 천간에 관성이 있고 신약하면 가난하고 박복함을 피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형국에서는 사주가 신왕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제다 신약이면 비록 소년에 좋다 할지라도 여의치 못하고 항상 바쁘고 실속이 없다. 만약 중년이나 말년에 인수운이 오거나 삼합국으로 인수, 비겁국을 이루면 갑자기 발복하게 된다. 소년에 인수운이 오고 나서 중년, 말년에 재관운이 오면 궁핍하고 처량하며 시비, 다툼, 분쟁이 많으니 대개 재물은 분쟁의 발단이 되기 때문이다. 재가 많으면 독이가 되니 신약하고 식상운이나 재관운이 되면 기이한 화가 생기고 사명이나 칠살과 함께하면 흉함이 크다. 정제란 신왕함과 인수를 좋아하고 관성과 편인 신약함을 꺼린다. 관성을 싫어하는 것은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인수를 좋아하는 것은 일주를 돕기 때문이다. 원령이 정제라면 부호의 집안에 출생하였더라도 양자가 아니면 서출이다. 왜냐하면 원령은 정인의 자리인데 정제가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대개 재성은 편제 정제를 불문하고 인수를 좋아하니 능히 발복한다. 정제격이 좋아하는 것. 신왕사주, 신왕사주에 정인이 있을 때 정제격에 꺼리는 것. 제다 신약제가 약한데 관성이 있을 때 편인. 명조제시 신축, 정유, 정사, 정미생. 사중 경김이 정제인데 지지의 서유축금국을 이루고 신금이 투출하였으니 제가 왕성하다. 단 일간의 힘이 조금 약한데 대운이 목화로 나가니 힘을 얻어 거부가 되었다. 빈국명 병신, 의유, 병신, 병신생. 병화일간이 뿌리가 없고 태약한데 제가 태왕하여 제다 신약이 되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대운이 화운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수목운으로 가니 가난하고 빈천한 명이다. 빈국명이란 사주 명리학에서 가난하고 빈천한 명이다. 예컨대 병화일간이 뿌리가 없고 견실하지 못하여 태약한데 제가 태왕하여 제다 신약이 되었다면 빈국명이다. 이런 경우 대운이 화운으로 가야 유리한데 수목운으로 가면 더욱 불리해진다. 6. 편제격 편제격. 편제는 중인지제 중인지제 나 형제자매가 겁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비겁에 의해 분탕되는 것을 꺼리지만 천간에 투출하는 것을 반기고 지지에 암장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나 편제가 하나만 있으면 관성도 생길 수 없고 재성도 약해져서 쓸모가 없다. 제가 약하면 제가 왕성해지는 울로가 와야 영화 복록이 있고 제가 많은데 관성을 생하지 못하면 묘하지 못하다. 편제가 있으면 주는 강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 불의를 보고 탄식하며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 재물이 풍성하다. 편제가 왕성하면 관성도 왕성해진다. 사람됨이 인정이 있으나 속임도 많다. 대개 재물은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편제는 경쟁과 비방을 초래하는 것이다. 신왕하고 제왕운에 가면 복록이
크나 태왕하면 꺼린다. 형제 비겁이 많으면 재성이 파괴되니 역시 좋지 않다. 재가 많으면 재와 일주가 어느 쪽이 강한지를 비교해보라. 일간과 재가 힘이 균등하면 관성운에 발복하여 관록 명예를 얻는다. 그러나 재다 신약인데 관성운이 되면 이미 재의 도기에 의해 약해졌는데 관이 일주를 극하니 발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화환을 예방하여야 한다. 편재가 있는데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호명이라 하는데 비견겁재가 여러 투출하였으면 관운에 발복한다. 그러므로 묘한 이치가 그 통변을 아는 데 있다. 사람됨이 인정은 있지만 속임수도 많다. 대개 재물은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편재는 경쟁과 비난, 비방을 초래한다. 신왕하고 재왕운에 가면 복록이 크나 태왕하면 꺼린다. 형제 비겁가 많으면 재성이 파괴되니 불리하다. 재가 많으면 일주와 재가 어느 쪽이 강한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일간과 재가 힘이 균등하면 관성운에 발복하여 관록, 명예를 얻는다. 그러나 재가 신약인데 관성운이 되면 이미 재의 도기에 의해 약해졌는데 관이 일주를 극하니 발복이 안 되니 화환을 예방해야 한다. 편재가 있는데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길복이 많은 사주이다. 비견겁재가 여러 투출하였으면 관운에 발복한다. 그러므로 묘한 이치가 그 통변을 아는 데 있다. 편재격이 좋아하는 것. 신왕사주. 제왕생관이란 제성격이 정관을 생조하여 정관을 왕하게 해주는 격이다. 이 격에 해당되면 재가 노출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 격은 파격이 될 수도 있다. 일간이 신강하고 상관과 칠살이 토하지 않으면 귀격이 되며 제격에 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강하고 정관이 투출하지 않아도 작용력이 크다. 식신생재란 식신이 재성을 생조하여 유통이 잘 되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 구조이다. 식신생재는 명리학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자 사주로 본다는 의견도 있다. 식신은 일간의 기운을 빼어내어 재성을 생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야 재 역할을 한다. 만약 신약사주이면 식신생재의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 된다. 편재격에 꺼리는 것. 재다 신약, 비겁 중중, 분겁쟁재 재가 약한데 관성이 있을 때. 7. 식신격. 식신격에 살을 쓰면 식신재살격이라 한다. 식신재살격, 신재살격은 사주가 신약하고 관살 이왕한데 그 관살을 식신이 극하고 있는 격국이다. 이 격국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능력기술 표현력이 뛰어나며 부자가 되기 쉽다. 원령이 식신이고 사주에 편인이 있어 식신을 파극하면 식신봉효, 신봉효라 한다. 식신격에 재를 쓰면 식신생재격이라고 한다. 식신은 재를 생해주는 것이며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독이라고도 한다.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주가 재복이 두텁고 음식이 풍족하며 체구도 비대하고 즐겁고 자족한 생활을 한다. 자식도 있고 장수한다. 항상 관성을 보는 것을 꺼리고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꺼린다. 재성과 상생되는 것을 좋아한다. 식신은 하나만 있어야 좋으니 사주가 신왕함을 좋아하고 인수를 싫어하니 역시 식신을 상하기 때문이다. 식신의 길흉은 대개 재성의 길흉과 비슷하다. 식신격이 좋아하는 것. 신왕사주, 재성, 식신생재, 식신격에 꺼리는 것. 신약사주 편인, 인수태왕, 관성, 명조제시, 을사, 을유, 계유, 을묘생, 을목식신이 천간에 투출하고 힘이 있다. 지지에서는 사유김국을 이루어 금목교전, 김목이 되고 있다. 즉 사주에서 금과 목이 서로 대립하면 인의가 없으며 금과 목이 많은 사람이 극을 받으면 인의가 없다는 것이다. 비겁이 없어 통관, 즉 한 사주가 서로 상극하는 두 가지 오행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둘의 힘이 비슷하면 이 둘의 오행을 이어주는 오행을 용신으로 쓰는 것을 못 시키며 대운도 돕지 못하니 평생 명예와 이익이 없었다. 8. 상관격. 상관격에 인성을 쓰면
상관용인격이라 한다. 상관격에 재를 쓰면 상관생재격이라고 한다. 상관은 기험여 신이니 상관상진, 상관에 의해 관성이 제거되는 것됨이 중요하다. 즉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있어도 상관에 의해 파극되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관격에 관성이 파진되지 못했을 때 관성운이 오면 재화가 극심하다. 상관견관, 위화백단. 그러나 상관격에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 예외로 상관용 관격이 있으니 주의할 것이다. 원령 상관에 사주가 배합하여 상관이 되고 다시 대운이 신왕운으로 가면 진귀인이다. 상관격은 주가 다재다능하고 예술적 소질이 있으며 오만하고 기가 세다. 항상 천하인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군자도 이를 싫어하고 중인도 이를 싫어한다. 운로에서 관을 보면 화를 말로 할 수 없다. 혹시 길신이 있어 구제하더라도 악질이나 관형을 만나게 된다. 만일 운로가 관성을 극하는 운으로 가고 재가 왕성하지 않으면 안락하고 형통한 사람이다. 자세히 추상하면 만무일실이다. 상관 역시 내 기운을 빼가는 것이니 도기인데 정인이 있으면 상관을 제압한다. 만약 사주원국에 인성이 전혀 없고 신약하면 정관을 꺼리나 칠살은 꺼리지 않는다. 칠살은 인수를 생하고 상관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간목이 신관을 쓰는데 정화가 왕성하면 능히 토재를 생한다. 이때 신금을 보는 것을 꺼린다. 상관부진이란 상관의 힘이 지나치면 정인의 기가 일간을 통해서 상관으로 빨려가는 형국인 구조이다. 육신간 왕쇠강약의 균형이 무너져 무늬만 상관폐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관폐인으로 정관이 투출하였는데 세운에서 관성을 보면 그 화가 말로 할 수 없다. 만약 상관상진이고 사주의 관성이 1점도 없는데 신왕운이나 인수운으로 행한다면 귀하다. 여기서 사주 구성의 오행강약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사주에 상관상진이고 관성이 한 글자도 없더라도 재성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가난하고 박명한 사람이다. 상관격은 오직 재를 만나야 묘하다. 이 재가 능히 관을 생하기 때문이다. 상관격은 대운, 세운에서 정관을 만나는 것을 가장 꺼리니 상관견관이 되어 재화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를 보면 쓸 수 있다. 상관격에 상관이 태왕하면 그 피해가 칠살과 다름없이 심하니 그 효험이 신과 같다. 연주의 상관이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월주의 상관이면 형제가 온전하지 못하며 시주의 상관이면 자식이 무전이니 일지의 상관이면 처첩이 온전치 못하다. 상관의 화가 가벼우면 멀리 귀양이요 무거우면 악형을 당하고 상관유전이면 그 수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원령의 상관이고 사주의 합으로 모두 상관화되면서 신왕운으로 가면 비명이다. 상관격은 자기 재주를 믿고 오만하여 타인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여러 사람이 싫어한다. 상관격이 관성운을 만났을 때 재성이 구제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을 앓거나 관형을 만난다. 상관상진인데 재운으로 가면 발복한다. 이를 상관견재라고 하니 자세히 추상하면 만무일실 실패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으면 재성이 있어 상관을 재로 화하여 정관을 생해 주면 정관이 보호되어 좋다. 이런 사주가 재왕운으로 가면 발복하고 재성의 사절지운으로 가면 사망할 것이다. 대운에서 지지에는 재가 없고 천간에만 재가 있으면 허탈하니 가치와 쓸모가 없다. 상관격이 좋아하는 것. 신왕사주 재성 상관생재 상관상진 상관상진의 재운 상관은 착각살 사직신의 흉한 말로 쓰이는데 정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상관으로 이 상관견관에 운이 왔을 때에는 여러 재앙이 생긴다는 뜻이다.